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입니다. 오늘은 대출력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한 사례자를 모시고 어떤 식으로 대출을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생생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자는요. 바로 민트블루님이십니다. 민트블루님은 저희 대출 수업 특강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정규 수업도 들으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다주택자시고 굉장히 투자자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특강 시간에 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모셨는데 후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실행력 이걸 보고 저만 알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특별히 유튜브에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트블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민트블루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네. 결혼 13년 차고요. 13년 차. 네, 네. 초등학생 아이 2명 키우고 있는 그냥 평범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네네. 저희는 너무너무 평범해서 뭐 흔히 말하는 흙수저. 결혼을 한 5천만 원 정도 종잣돈으로 모은 돈으로 시작을 했었고, 네. 근데 저희가 12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떤 지금 이게 재테크 방송이기 때문에 재테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 잘한 것은 저축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이에요. 근데 저축력이 대단하셨네요. 네. 그 저축이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짠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평균을 제가 내봤더니 잠깐 쉬었던 2년을 빼고는 60% 70% 정도 저금을 해왔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가능했던 네. 걸까요? 실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수입도 좀 있긴 했지만 제가 8천을 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연봉과 남편의 또 반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저축으로 모은 돈만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저축으로만 모으신 돈이 6억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종잣돈 자체가 엄청나신 분이세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흙수저이신데 모았다는 건 정말 연봉으로 근로소득으로 모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능력도 대단하신 거죠. 지출을 이제 대화하실 수 있는 능력.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고소득자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고소득자였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그냥 진짜 3천 대부터 시작했던 처음에 남편의 월급 190이었고 저는 뭐 비슷했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성과급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한 뭐 예를 들면 200을 쓰고 300을 모으고 거의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진짜 5, 60%는 저축을 하신. 신혼 때도 전세자금 대출 처음에 4천을 받았는데 그거를 1년에 다 갚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 키우면서 1,000만 원 모이고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3천에 시작해서 지금은 서로 한 6천 후반 정도 되는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뭐 1억이다 그러면 거의 4천으로 생활하고 6천을 모았다. 그러니까 쉬는 거를 빼고도 거의 5천을 꾸준히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민트블루님이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대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상환 금액이 있으실 텐데 상환 금액을 제외하고도 저축을 그만큼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전히? 네, 맞습니다. 예전에 주담대가 조금 아주 100만 원대일 때는 저금을 더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집을 최근에 갈아타면서 이게 제가 꿈꿔왔던 그 갭 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실은 지금 실거주를 월세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실거주는 월세로. 그래서 일단은 월세 금액만 해도 너무 많고 또 그 집을 사면서 약간의 레버리지를 좀 더 일으켜서 이자 비용까지 하면 예전에 주담대가 100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월세랑 합친 거면 약간 2~3배가 됐기 때문에 예전만큼 저축을 못하지만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 두 사람이 버는 실수령의 한 40% 정도? 35%는 저금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신 게 이미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을 빼고도 나머지 금액은 또 저축을 그래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너무 안 쓰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나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이게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저는 굉장히 감명 있게 봤는데 네. 그 중에 한 장을 저는 이렇게 캡처를 해두고 제가 힘이 들 때 좀 읽어보는 건데 네. 그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는 어떤 우리 부부라고 네. 근사한 데서 밥을 먹고 약간 사치 있게 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 꼴대로 옮기지 않았고 이제 약간 요지가 돈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쓰다 보면 그 꼴대를 옮기지 않고도 또 이렇게 충족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어떤 그 쾌감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구절을 제가 읽고 되게 좀 감명받았네요. 위로를 받았던 거죠. 아,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으니 뭐 약간 이제 자만은 아니지만 네. 또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지금 부자의 길로 달려가시는데 그 기반이 첫 번째 스텝이 여러분 종잣돈을 모으는 겁니다. 네, 너무 저도 배워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혹시 네. 어느 지역으로 했는지 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실은 원래 살던 집은 다른 지역이었었는데 어느 지역인지 혹시? 제가 원래 광진구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었고 네네. 쭉 정착해서 살고 있던 중에 네. 잘못된 그 실수로 빌라를 매수를 했거든요. 광진구에 있는 빌라를 네. 매수하신 걸까요? 그때는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던 타이밍이었어요. 언제였을까요? 17년도. 17년도. 예. 그때 제가 장미대선이라고 하는 그때 등기를 쳤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렇게 빌라 매수를 하고 등기를 치니까 집값이 막 오른다면서 막 얘기를 주변에서 해서 저는 아무 개념이 없었기 네.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고 집을 어쨌든 빌라라도 내 집이 생기니 약간 이렇게 집값에 관심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빌라라서 시세가 없는데 네. 제가 샀던 그 빌라가 5억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주변에 제가 살고 싶었던 지역에 약간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지만 갑자기 새해를 거치더니 10억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가 19년 말쯤에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빌라는 사실 시세도 네. 없었고 네. 이게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몰랐는데 아파트는 내가 살고 싶었던 아파트는 쭉쭉 오르는 걸 되더라고요. 2배가 상승하는 걸 봤다. 네. 그래서 네. 그때 화가 났고 네. 굉장히 좌절을 느꼈고 네. 약간 돈을 모았던 그 어떤 행위들이 되게 무의미해져 보이는 것 무의미해지면서 같았고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이랑 약간 거의 반 미쳐서 책을 막 읽고 약간 부동산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조금 부동산을 아는 언니가 추천해서 하나 듣기도 했었고 네네. 네, 그러면서 이 집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2달 만에 팔았어요, 빌라를. 아니 근데 사실 광진구가 좋은 입지긴 하지만 네. 거기에 있는 빌라라고 네. 그렇게 빨리 팔 수는 없었을 텐데 혹시 제가 이 빌라를 파는데도 그 지역에 이제 약간 빌라가 나쁜 빌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되게 특이한 빌라긴 했어요. 네. 약간 마당이 있는 등기상인 아파트에 방이 4개짜리고 되게 아이 키우기는 엄청 좋은 초역세권에 그래서 네네. 사진을 찍고 소개를 하고 주변에 약간 나홀로 아파트 시세를 다 조사한 다음에 50군데에 뿌려서 팔았어요. 부동산 50군데에 뿌려서 드디어 2개월 만에 매도를 하고 네. 잘은 모르겠으나 당분간 오른다고 하니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된다. 서울의 아파트. 네. 네. 서울 지역을 한 구를 10개를 돌아다녔나 봐요. 와, 임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네. 주변에서 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가고 싶은 데를 정해야지. 네. 근데 저는 뭔가 제가 잘못했다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뭐 신축별로 오르는 그거를 조사를 하고 어느 구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근데 좀 실수를 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신축이 치고 올라고 약간 구축이 갭매우기를 했던 타이밍 같은데 네네. 잘은 모르겠으나 신축이 일단 계속 대세라고 해서 네. 지역을 논하지 않고 제가 가고 싶었던 지역은 원래 다른 지역이었는데 거기 신축은 너무 비싸니 네. 구축이라도 살까 하다가 신랑도 그 구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해서 그럼 신축인가 해서 전혀 연고가 없는 다른 구에 네. 이제 신축을 실거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마냥 기뻤던 건 아니고 너무 낯선 지역이었고 네. 이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어떤 돈적인 것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네. 솔직히 실은 사는 동안에도 막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만족하지 못했구나.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빌라를 매도한 시점은 몇 네. 년도 정도였을까요? 20년 초. 20년 초에 네. 매도를 했고 다행히. 네. 근데 한 수익을 얼마 정도 남기셨을까요? 다행히 한 4천 정도.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빌라로 4천. 돈을 벌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때 빌라를 샀을 네. 때는 분명히 레버리지는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썼죠. 쓰긴 제가 쓰셨어요 그때? 네. 결혼한 지 5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2억 중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있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그래서 한 4억 후반 정도에 4억 후반 네. 정도 있고 네. 시드머니가 그 당시에 2억이 5천 넘게 정도? 있으셨는데 빌라를 매수 이게 잘못된 선택. 여러분 이게 왜 대출을 네. 입지력 위에 쌓아야 네. 하는지가 나오는 네. 순간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마이너스는 안 치고 빌라를 네, 매도하시고 그러면 바로 20년 초에 네, 한 4억 정도, 네. 3억 후반, 4억 5천까지 일으켰군요. 이게 주담대는 3억 6천을 받았고 네. 신용대출 1억을 받아서 네. 거의 이제 세금까지 해서 9억 정도의 아파트를 이제 매수해서 실거주 하게 됐죠. 아, 그러면 투기과열 지구에 9억은 넘지 않지만 9억 네. 가까이 되는 신축 네. 아파트 말씀하시는 네, 네. 걸까요? 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투기과열 지구였기 때문에 실거주도 하셨어야 네, 될 네. 거고 그래서 그 지역에 혹시 지역이 은평구라고 아까 들었는데 맞죠? 네. 예, 사실 은평구를 뭐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원래 광진구 쪽에 살고 계셨고 네. 이제 잠실 권역이나 강동 쪽을 살고 싶으셨는데 맞아요. 그냥 이제 신축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신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어떻게 네, 됐을까요? 그때 이제 그 신축 은평구 집을 사서 네. 이제 살기 시작한 때가 20년, 그러니까 5월이죠. 네, 20년 5월. 그때 이제 시드머니가 한 4억 초 정도 있었던 것 야, 같고, 계속 꾸준히 저축을 네.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담대를 거의 4억 8천 가까이 받았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고 지역이 아니고 네.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계속 제가 이 동네에서 평생 살겠냐라고 물으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축 워낙 그때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4억 5천 정도 뭐 대충 있었다고 하면 이거를 진짜 막 마음을 먹으면 네. 한 6년 동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지금 네. 이미 저축력이 대단하시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저축력은 좀 대단했다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출은 무섭고. 아,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동네가 원래 이제 신랑의 고향이기도 했고 신랑이 40년 가까이 살던 고향이기도 했고 네. 30년 가까이. 그래서 그 지역을 가려니 또 뭐 오리곡 받아야지 되고. 아, 그 지역이 혹시 어딘지. 네, 강동구. 아, 강동구. 이제 은평구에서 강동구로 이제 네. 갈아타기. 네. 네. 저는 익숙한 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뭐 학군을 봤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인프라가 엄청 그런 건 아닌데 계속 마음이 그렇게 네. 익숙한 지역으로 끌리더라고요. 네. 실은 은평구에 올 때 호기롭게 나는 어디서 산다라는 네, 마음으로 네.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직장도 가깝고 아이도 학교 가깝고 너무 좋았는데 저 혼자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